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 11시로 시간이 변경된 이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유럽 중앙은행 컨퍼런스가 열리는 가운데 여는 관계자들의 연설도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연설에 의해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 꼼꼼한 시장 분석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면서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장입니다. 오늘은 주말 내에 있었던 이슈, 그리고 오늘 현재의 시세와 현재의 실시간 리딩도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쪽에 오셨는데요. 김수환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세계 출연하게 된 김수환이고요.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시지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하고 실제적으로 매매에 많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팀 시리프 안에서 상품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수환 해설위원님인데, 최근에 크레도 오일 같은 경우 골드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속 시원한 해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의 아이돌 배우입니다. LG 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2주 동안에 지금 사고가 나고 나서 이번 투혼을 하면서 계속 생방송 출연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상적 체력으로 회원님들, 시청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전에 아이돌 같다라는 그런 문자 받으셨잖아요. 하지만 LG 시스템 마스터님이 본인은 배우가 좋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두 개를 좀 혼합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사실 네. 그 문자가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저희 팬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 팬분들이 보내주시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하지 못하고요. 좀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해외 선물계 이런 아이돌 배우처럼 정말 팔방미인이신 LG 시스템 마스터님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잘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수환 해설위원님과 LG 시스템 마스터님 인사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 두 분과 어떤 이슈를 오늘 의견 나눠볼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안 지연 우려 속에서 계속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점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일까요? 오늘 S&P 500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요, 2,571.5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유로존의 통화 완화 정책 여파 이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어제장의 전거래일이죠. 어제장에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124-2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역시나 미국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어제장에 이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16 후반대 가격대에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169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 증가에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속적으로 57달러 안착을 시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56.75달러로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개장 전인데요.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네요. 자, 퀄컴에 대한 내용인데 브로드컴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전에 퀄컴의 인수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S&P 지수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브로드컴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이 뉴스가 잠시 후 본장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 개장 후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인 S&P 500입니다. 현재 차트와 호가차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571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지수에 대해서 이제는 2,571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32% 빠진 약보합권인데요. 이전에는 개장 전에 빠졌다가 장 마감 때는 들어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됐는데 지금 오늘까지 빠진다면은 3거래 연속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역시나 이 시간 빠지고 있습니다. 6,282포인트, S&P 500보다 더욱더 좀 하락폭이 큰데요. 0.40%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유로 FX도 보도록 하죠. 유로 FX는 1.16935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는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1,280달러 돌파 이후에 안착하지 못하고 바로 밀려버렸어요. 1,278.3달러, 0.21%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역시나 57달러 지지되지 못하고 56.7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개장 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 아직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개장 전 시세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앞서서 시세 살펴보실 때 첫 번째로 보셨던 S&P 500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빠지고 있는데 지금 빠지는 흐름에서 더욱더 여기서 추격 매도 포지션으로 좀 함께 가셔야 될지 아니면은 좀 빠진 가격대에서 매수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3거래 연속 빠지고 있는데요.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역시나 오늘 다운의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좀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좀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랜만에 나오신 김수환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다운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네. 그 S&P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그렇죠. 우상향을 계속했고 왜 네. 이게 도대체 언제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갔는데 네. 목요일 날 기점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시세가 꺾이면서 이제 연속 3일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개됐던 시황처럼 세제 개편안이 제때 조금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시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있을 수가 있고 네. 특히나 그 이전에 뭔가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뭔가 각국의 국가들과 뭔가 굉장히 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성공적인 뭔가 그런
토론의 성과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조금 거품이 좀 많이 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뭔가 좀 많이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많았잖아요. 군수 쪽으로만 조금 활성화됐지 기타적으로 뭐 특별하게 이득을 챙긴 게 좀 없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560선 이 정도 선을 만약 이탈하게 되면 낙폭을 좀 더 가파르게 좀 더 낙폭이 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매도고 그 지지선이 좀 무너질 때는 추격 매도로 하시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동안에 뭐 그 전에 나오셨을 때도 S&P 그냥 상승 계속적으로 상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추세에 대해서는 워낙 세제 개편안을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끌었어요. 너무 끌었고 여기에 있어서 좀 상승 기대감을 불어일으켰던 아시아 순방에 대한 그 좀 껍질만 좀 번지르르 했지 속 내용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실망 매물도 좀 추가적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 더해주셨고요. 일단 2,560선이 무너진다면 이탈이 된다면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부분에서 추세 추적으로 좀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 역시 오늘도 다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상승 기조를 이어오고 있던 차트가 일단 좀 매도로 돌아섰다면은 이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이게 지금 매수 물량에 대한 청산 물량일 수도 있고 매도 물량일 수도 있다. 또는 그 이상의 매도 물량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에서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어제 전거래일 때부터 이제 좀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 좀 빠진다라는 의견에서 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2,570선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2,560 뭐 중반 정도 가격대까지는 더욱더 열려 있고 그 선이 더 깨진다면 저도 역시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견에 더 한 표를 드리면서 오늘 저도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S&P 많은 분들 좀 물려 있으신 포지션도 많으실 것 같고 좀 새롭게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스터님의 의견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 S&P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신세계 포인트 너무 잘 주셔서 상승 때도 좀 수익 잘 걷어갔고 자, 이제 좀 방향이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저번 주 드린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좀 일단 모니터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귀 먼저 도와주시죠. 일단 저번 주에 제가 11월 9일자 매매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S&P를 2563.50의 공격 매수 포인트를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왜 드렸냐면은 기존에 S&P가 상승하기 직전에 계속 강반등 지지를 보였던 매수 물량들이 블로킹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올라간 후에 급락세를 보일 때 여기서 공격 매수를 들어가시라고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포인트가 한 틱 정도만 밀리고 강하게 틱수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때 수익이 난 거는 축하드릴 일이지만 지금 이후의 추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후에 신고가를 못 올리고 다시 또 떨어지고 그리고 고점이 또 추가적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RSI 상태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고점을 올라가면서도 매도 물량 비중이 증가한다는 거 그냥 딱 하나로 보시면 되죠. 상대적으로 매도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다. 기존의 매수의 추세 대비해서 매수 물량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관찰하셔서 일반 개인들이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가를 내리실 수 없다면은 이런 부분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캐칭하셔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매수 포지션들 청산 물량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청산 물량은 던지시고요. 대신에 제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는 유념은 해 두셔야 되겠죠. 지금 2563.5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이 한번 났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이 아래쪽에 2542.50 정도에서 복수 매수 정도를 기대를 해 두시고요. 그 이상으로 다시 신고가를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충분히 지지를 보인 후에 그 다음에 재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상태에서 추격으로 매수를 들어가신다거나 장기 베팅으로 물량 매수를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 물량이 한쪽으로 확실하게 치우쳐질 때는 거기 패턴에 맞게 기존 물량들 청산해서 나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매매가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전에 드렸던 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매도 쪽으로 또 가는 그 부분도 좀 분석을 도와주셨고 함께 보는 보조지표죠. RSI
RSI에 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켜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 전이기 때문에 개장 후에 또 실시간 포인트 나온다면 함께 도와주실 거죠, 마스터님? 네, 실시간으로 네. 뭐 포인트 이미 다 드렸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신세계를 통해서? 신세계 드리고 나왔습니다. 아, 드리고 나왔기 그래요? 때문에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세계에 그냥 들어오셔서 에이지 시스템 팔로우를 하시면은 매일 포인트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신세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상 정말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항상 좀 꼼꼼하게 그 종목들 간의 매수 매도에 대한 포션 저희가 또 신호를 네.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의 신호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작 전략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출연진 분들의 의견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10년 국채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인데, 자, 워낙 금리 인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지수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었던 상품인 만큼 최근의 흐름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장이었죠. 지금 날짜가 11월 10일장의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장 워낙 좀 많이 밀린 흐름이었습니다. 간신히 125선을 반등을 좀 보였었는데 그 선을 다시 깼어요. 124-25선 움직이고 있는데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10년 국채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두 분에게 조금 의지를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두 분 관망이신 거죠? 네. 아, 관망을 들으신 두 분 너무 부러운데. 네, 일단 해설위원님 왜 관망을 들으셨나요? 일단 국채가 네네. 조금 금도 그렇고 국채도 그렇고 최근에 좀 매매 방향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시황적으로도 뭐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로존에서 통화 정책이 조금 강경한 완화 정책에서 좀 톤다운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네.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전날에 낙폭이 좀 컸고 금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들어간다면 좀 매수 쪽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뭐 금도 보시면 아시겠고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금 너무 그런 시황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좀 많아서 네. 오늘 같은 장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장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보니까 금이랑 같이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 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도 뭔가 사우디와 이란이 정말 좀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오늘 뭐 저녁 뉴스에 뭐 그 북한에서 병사 하나가 저희 쪽으로 뭐 넘어왔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뭔가 좀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투자자들이 조금 시선을 돌리는 게 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뭔가 좀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채에 대한 부분은 안전자산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골드와 좀 비교해서 흐름을 알아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홀로 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설위원님이 그 두 부분에서 좀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설위원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셨고 뭐 많은 투자자분들, 뭐 시장 관계자들도 역시나 고민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제장까지 빠졌다 하면은 한 4거래 연속 빠졌잖아요. 그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으로도 오늘은 조금 쉽게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현재 0.09% 강보합 이 정도면은 좀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업을 들었는데 일단 너무 시황이 일단 얽히설키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뭐 골드가 최근에 뭐 따로 연관성 없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전날에 많이 빠진 음봉에 따른 그 반등으로 오늘 마무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고민 많이 한 끝에 업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어렵고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분들도 많은 생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스터님 또 의견이 너무 궁금한데 그런데 마스터님도 반반 들어주셨잖아요. 관망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반이신 거예요?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요? 네. 들어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안전자산 기준으로
청산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청산 물량 기준으로 해서 한 2주 동안은 상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일단 지속된 매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산 물량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봉상 보시면은 매도세가 쭉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이었죠. 최근 10월 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산 물량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단 12월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게 맞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은 12월 인상에 맞춰서 한 2주 전부터는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약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슬슬 이제 보합권으로 접어들 시기이고요. 이 시기에서 굳이 매도 방향, 매수 방향의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단기 베팅을 이어가시다가 추후에 금리 인상 시기가 한 3주 정도가량 남았다. 그때부터 이제 매도 방향의 베팅을 이어가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매매가 되실 것 같고요. 네. 채권의 금일 기준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신세계 저번 11월 9일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11월 9일 포인트에 10월물 124 포인트 2.5에 대한 매수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매수 포인트를 드리고 나서 저는 10틱 기준 청산을 드렸습니다. 방송 직전에 청산 신호 10틱이요? 드렸고요. 네네. 네. 그래서 27.5에서 청산 신호 드렸었고요. 그래서 수익 청산을 지금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124 포인트 2.5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돌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줘야만 또 장기적 매도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여기 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중립 사인을 드리고 여기 네. 돌파하고 이제 깔끔하게 시기상으로 그리고 차트상으로 깔끔하게 돌파해서 내려간다. 그럼 매도 추세대로 먹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24 포인트 2.5고요. 124 다시 25요. 2.5. 2.5. 네, 네. 2.5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124 포인트 06.5입니다. 그래서 이 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매도를 공략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매팅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기준선 두 가지 가격대를 짚어드렸는데, 현재 124-25.5입니다. 그렇지만 124-25.25.5. 2.5에 대한 가격대를 짚어드렸고, 그 아래쪽으로는 124-06.5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 두 부분 잘 가격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워낙 증시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S&P 500과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증시 기조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의 브리핑을 잠시 해드리자면은 니케이 225 지수는 1% 넘는 하락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29,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뭐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서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수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지수를 선물 지수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미국채 10년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였죠? 네,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역시나 최근의 흐름이 일단 좀 상승으로도 혹은 하락으로도 가지 못하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현재 흐름은 1.1683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03%. 이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강보합권이었는데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일단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에 대해서도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다운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다운이 하락에 대한 다운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환 해설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네. 유로 FX가 조금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 달러화가 조금 약세를 계속 좀 보였었잖아요. 주춤했죠. 세제 개편안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약세를 좀 보였지만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니까 맞습니다. 유로 FX가 지금 하락 반전을 하고 있는 그런 초입에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3일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네. 오늘 좀 움직인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시세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 맞아요.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 날짜에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조금
구체적인 각국의 통화 정책들이 좀 나오면 그때 좀 제대로 된 추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관망세를 조금 많이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대부분 그래도 오늘 좀 매매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면 당연히 유로 FX는 통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방향에 조금 맞춰서 반대되는 흐름으로 가락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맞춰서 좀 매매를 하신다면 오늘 방향은 상방보다는 그래도 하방이 조금 더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일단 내일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그 발언에 의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소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 좀 거래하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데요. 상승으로도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고 그 이후 하락에 대해서도 좀 주춤하는 가운데 현재 흐름에서의 매매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세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 역시나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김수환 해설위원님이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러 인덱스 역시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에서도 역시나 네, 저도 다운의 의견 드렸고 저도 최근에 지금 몇 거래일인가요? 이게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의 흐름은 너무 좀 제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7 가까이 온다면은 저는 매도, 짧게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내일 이전까지의 그런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뭐 내일 이후는 또 어떤 뭐 재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올라올 시 매도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기사 올라오고 있는데요.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SG 쪽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자, 미국 경제지표 호조 시 유로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CPI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뭐 지표가 미국 쪽에서 잘 나온다면은 잘 나올수록 유로화에 대해서는 상승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인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좀 간과할 수도 있어서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뭐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발언에 대한 부분 대체 어느 정도 수익까지 나올 수 있을까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은 유로 FX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바로 들어볼게요. 역시나 다운이시죠? 네, 다운드렸는데 일단 지금 내일 일단 통화정책 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점에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 거래하신다면 금일 안에 청산을 마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캐칭을 하시고요. 네, 1.16000 여기까지를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터닝 들어간 다음에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그 토요일장이죠. 정확히는 1.17을 맞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상태에서 보실 때 최근에 지금 ECB가 계속해서 통화가치 떨어뜨리는 방향의 정책들 발언을 계속 이어오면서 최근에 강상승을 이어왔던 부분을 꺾어서 아래로 내렸죠. 네, 아래로 내렸는데 문제가 기업들이 여기에 쫓아오는 정책들을 빠르게 펼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CB가 이렇게 너무 빨리 통화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다시 약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발언들을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ECB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상승 방향의 발언들을 조금씩 던져주면서 강하락으로 떨어졌던 이 차트를 약반등을 시킨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1.17까지 와 있는데 그럼 ECB가 1.17 위로까지 올릴 만큼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이냐, 1.17 위로까지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겨우겨우 힘들여서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꺾어가면서 가치를 내렸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강상승으로 다시 1.17 이상까지 올려버리면은 다시 과거의 발언들을 반복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1.16과 1.17 사이의 가격대에서 보합권으로 형성을 시키는 게 사실 ECB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향의 흐름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해 주는 게. 그런데 문제는 내일장에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 부분에서 옐런 의장이 실질적으로 상방 관련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죠. 금리 인상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리스크를 해지를 하려면은 ECB 입장에서는 내일장에 하방 관련된 발언을 해줘야 이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정책들을 사실상 옐런 의장 발언에 맞춰서 계속해서 중립적인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 차트에서 굳이 상방 방향의 베팅을 하기보다는 박스권 관점의 단기적 베팅 그리고
베팅을 하시더라도 오늘 안에는 반드시 장중 청산을 마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깔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로 FX에 대한 통화 정책 부분 기준으로 또 많은 전략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신세계로 포인트가 나갔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전달 도와드릴게요. 외신 쪽에 올라오는 속보인데요. 자, ECB 부총재가 물가가 낮아서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물가가 일단은 뭐 기준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낮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파운드에 대한 소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총리 불신입 추진 소식에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4일에 대해서 뭐 영국과 ECB 그리고 미국, 일본, 글로벌 중앙은행의 총재 주요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일단 ECB를 출발으로 이제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반적인 기조가 이어지거든요. 그의 시작점에 앞서서 이런 다양한 회동이 있다는 점, 여기에서 좀 힌트를 먼저 얻고 그 다음 ECB로, 그 다음 FOMC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속보 계속해서 돌려오고 있는데요. 자, 파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기사 알려드렸기 때문에 파운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는 현재 어떤 흐름일까요? 자, 오늘 뭐 하락했다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차트 통해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107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파운드 하면은 또 에지시스템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통해서 주요로 또 종목들 주시는 종목 아닐까요? 네, 저의 기억으로.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아까 1.16905에서 매도 포인트가 터졌었는데 네. 지금 수익 구간이 터진 상태입니다. 매도로 들어갔죠. 네네. 네. 10분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목표 청산가를 도달한 상태고요. 수익 청산 네. 깔끔하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방송 중간중간에 이런 네. 점검까지 해주시고 아주 네. 멀티가 맞습니다. 우리 에지스템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전에 드렸던 전략 포인트에 대해서 또 실시간 리딩 저희 신세계와 이렇게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파운드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자, 파운드에 대해서는 이전에 유로 FX와 동조화 흐름을 보였다가 이내 좀 갈라져 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는데 현재 흐름은 거의 보합권입니다. 1.1686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추진 소식에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유로 FX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1.3108선. 거의 이제 조금 더 빠진다면은 1% 가깝게 빠지는 거고, 오늘의 저점을 보면은 거의 1%인데요. 0.71%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파운드와 오늘은 어떤 포인트 주셨나요? 파운드와 일단 매도 포인트 중심으로 좀 많이 드렸고요. 일단 매도 추세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그 부분에 앞서서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리뷰를 드릴 때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1월에 딱 나오자마자 그 이후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금리 인상이 나오면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통화는 상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는 선물 가치상으로는 차후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통화를 가진 팀들이 상방의 베팅을 추가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상방 물량을 오히려 청산해야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상태였고요. 저번 주에 리뷰를 드릴 때는 이제 상방 방향으로 약방향으로 이제 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신 매도 물량 청산이 나오고 나서 약상승을 보이는 듯 하다가 이제 매도 추세로 강하게 또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실 때는 오히려 지금 파운드는 지금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선 매도 방향으로 강하게 꺾여 내려갔죠. 네. 지금 박스권 정도에서 머무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파운드가 지금 정상이다. 네, 지금 상태가 정상이시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어렵고 점점 이제 영국 경제 자체를 영국 은행 자체에서도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상으로 상방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후에는 매도 방향의 추세가 터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길장에 물론 통화 정책 회의를 보셔야겠지만 이 길장 자체에서는
하이웨이브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즉 위아래 꼬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움직임이고요. 근데 그 후에 안정화를 찾고 나서는 결국에는 다시 또 매도 방향의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관점에서 저희는 오늘 장에서 강하게 위에서 매도 매집을 하고 내려온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차트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그 포인트까지 올라올 경우에 매도 관점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방식으로 베팅하시는 게 현명한 대처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이 정말 탄탄한 전략을 항상 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파운드가 네네. 좋은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어떤 점이죠? 다른 통화들은 철저하게 가치 분석 중심으로만 베팅이 된다면 파운드는 네. 런던장 특성상 이제 가치 분석 플러스 차트성 베팅 움직임이 살짝 들어가 있다는 게 다른 통화 대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차트 외에는 가치 분석을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트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상품별 특징을 좀 아시는 것도 자신의 매매를 더욱더 지켜나가는 또 하나의 또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특징들을 이렇게 또 마스터님들이 이야기해 주실 때 좀 그 부분을 잘 추려 가신다면 좋은 종목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종목 선택만 돼도 좋은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마스터님. 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뭐 속보 올라오고 있는데 기사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운드와 모이 G10의 국가의 통화 대비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 파운드가 하락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는 주말에 나온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발표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40명이나 되는 보수당 의원이 메이 총리에 대해서 불신임 레터를 내는데 동의했고 그리고 총리를 교체하는 데에는 단 8명만이 뭐 더 필요한데 이제 여기 40명에서 플러스 8명만이 의견을 제출한다면은 이게 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파운드에 대해서 이런 시황적인 뉴스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도 파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지금 매매 포인트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시황적인 부분은 네네. 에이지 시스템 전문가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차트적으로 좀 보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한 1.3105, 31067 이 정도 선에서 좀 많이 밑꼬리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가격도 현재 이 정도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조금 이탈하면서 하락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낙폭을 좀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 워낙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에이지 시스템 전문가님 말씀처럼 뭔가 오늘은 좀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좀 높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워낙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지금 영국의 정치적인 리스크들도 조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일 같은 부분에는 좀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겠지만요. 큰 틀 안에서 이런 섬세한 전략이 유효합니다. 일단 앞으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방적인 뭐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전략 세워보셔라라는 말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유로 FX와 그리고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시간이 추가적으로 네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일단 메이 총리에 대한 뭐 불신임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추진되기엔 좀 어려운 상태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제 메이 총리에 대해서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막 추후에 탄핵까지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파운드가 상방으로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 은행이 보는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절대로 좋지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상당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EU와의 연계성을 최소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이라도 다리를 건너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끊어놓고 강한 영국만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계속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이 총리 이후에 다른 총리 선임은 분명히 또 EU에 대한 호조성 관련된 이슈를 가진 그런 총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면에서 그때는 상방의 파운드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는 뭐 매도 쪽으로 하방 쪽으로에 대한 부분 시황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하지만 이 다음에 조금 변수가 있을 시엔 또 매수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해드렸고 이전에 메이 총리 연설 때도 함께 좀 있지 않았나요? 기억이? 그때 제가 이제 메이 총리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막 말씀을 드렸죠.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네. 메이 총리 같은 그러니까 영국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사실 옛날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부터 그랬고 영국 정치인들은
계속해 오면서 사실 대외적인 이슈의 발언과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을 항상 좀 분리해서 대처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단어로는 능구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어떻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올바른 플레이입니다. 올바른 플레이지만 유연한 플레이죠. 네, 그죠. 유연한 플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통화를 분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는 그분의 실질적 성격이 통화 가치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메이 총리의 성격상으로는 사실 강부 엑시트가 원래 성격이죠. 의회에 맞춰서 조금씩 계속 개정을 하고 하면서 태세를 바꾸곤 있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뀔 거다라고 영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그 분석가들도 절대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메이 총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운드를 베팅할 때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황에는 그 인물이 중심인 만큼 인물을 좀 파악을 하면은 시황도 좀 빠르게 그리고 쉽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심에 좀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이 항상 그 인물들에 대해서 좀 썰을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네.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인물들 간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뭐 네. 트럼프는 막 공격적으로 저번에도 파악이 잘 이제 되죠? 예, 네. 저번에도 이제 연준 의장 결정을 들어가는 거로 굉장히 빨리 들어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때 빨리 좀 선임을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인물들끼리의 특성이 있는 만큼 정책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은 빨리 이루어질 거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이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만 캐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통화 관련된 전문가들은 캐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도 충분히 좀 캐치할 수 있는 장이 저희 신세계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에서 또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쭉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37분이 넘어갈 시간인데 오늘 월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후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후 지수 선물과 선물 시장에 대해서 흐름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일단 본장에서는요, 세제 개편 지연 우려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본장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S&P와 나스닥은 개장 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위쪽으로의 모멘텀과 아래쪽의 흐름이 좀 치열하게 공방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S&P 500은 2,572.50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287.50포인트입니다. 개장 전보다는 살짝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0.33%, 3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1.16820달러, 조금씩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는 1278.6달러입니다. 반등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0.23%의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볼게요. 자, 크루드 오일은 56.74달러로 지금 좀 하락폭이 더욱더 올라가나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56달러 후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본장에 대해서는 S&P 500도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다는데 자, 속보 올라오고 있습니다. S&P 500에 대해서는요. 금융주 주도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우리 시장 안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주가 내려갔다. 이거는 또 지수가 내려가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근간에서 좀 미리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방향인데 은행주라든지 보험 그리고 증권 업종에 속해 있는 금융주의 하락세로 주도되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도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이죠. 급락의 발생에 따른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선물 시장에서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아직은 지금 개장을 하고 10분이 이제 막 돼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유로 FX와 그리고 개장 후 현재 시장의 흐름까지 정리 도와드렸는데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바로 크레도 오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원유 재고 발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단 예상치는 하락이었어요. 하락이었지만 발표치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플러스가 됐다면 가격이 해설위원님 하락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오히려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높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56달러 후반대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차트만 보셔도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같은 자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이어가고 있는데 자 거기에 미국 원유 채굴 장비수 증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증가에 대한 부분은 뭐 하락적인 재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가격도 유지하고 있는데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은 두 분이 있어서 더욱더 든든한 이슈이기도 해요. 자, 업앤다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저 다운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님도 다운이시고 해설위원님은 업이신가요? 아, 지금 좀 의견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오늘 뭐 상품 시장에 중점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계시는 김수환 해설위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자, 이야기 먼저 보기 전에 속보도 먼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 먼저 전달 도와드리죠. 자, 오펙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10월 하루 생산량이 전달 대비 15만 1000배럴이 줄었다.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는 일단 상승 모멘텀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이슈도 알아봅니다. 자, 다음 속보는 오펙 쪽에서 내년 원유 수요 상향에 대해서 의견이 나며 있네요. 수급 균형이 빨라진다. 그래서 수요를 좀 상향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수요가 상향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상승 쪽의 재료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전에 유가가 $80를 넘어선다에 베팅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56 후반대인데 일단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좀 열어두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바로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다운이시잖아요. 네, 네. 저 업이었죠. 업이셨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유가가 예전에 비해서 현재 가격 56불 후반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가격인 건 맞아요. 인 건 맞고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원유 시추공수조차 늘어났는데도 가격이 안 빠지고 계속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뭔가 추세가 꺾일 만한 시황들이 나왔으면 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꺾이고 내려갔을 텐데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계속 흡수하면서 현재 가격이 지지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중동 불안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왕세자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 엄청난 원유 공급 국가잖아요. 그 국가에서 뭔가 정세적인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이런 대내적인 악재들을 조금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이란과의 뭔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행동들이 좀 뉴스화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의 불안감이 조장되면 조장될수록 유가에는 계속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역시 중동의 이런 전반적인 불안감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지진까지 났잖아요. 네, 이란과 맞아요.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났는데 뭐 중동 지역 전체가 다 흔들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었고 뭔가 이런 자연재해들 추가적으로 일어나면서 원유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게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유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상방적으로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오고 있고 그리고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상방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워낙 이번 왕세자가 강경한 좀 추진력이 높은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에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받는 가운데 상승 쪽의 모멘텀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불안감 조정이 불확실성으로 이어가고 있고 상승 쪽으로의 베팅도 좀 길게 바라봤을 때 좀 유효하다라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팀 셰르파 안에서 상품 쪽의 시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팀 셰르파 시황 또 해외 선물 서울경제 안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김수환 해설위원님의 시황도 참고를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수환 해설위원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저의 의견 말씀드릴게요. 저는 반대로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뭐 청산을 매도로 해도 그대로 또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위아래로 터지기 전에 저는 56달러, 57달러 초반에서 매도로 56달러 중반이나 후반까지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 왜냐하면은 최근 몇 거래일 연속 좀 보면은 그 가격대 바운더리가 좀 잡히는 것 같아서 저는 57달러 초반에서의 매도를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그러기에 또 역시나 이 종목도 네, 마스터님 의견 너무 중요해요. 마스터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네. 저번 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유재고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57.47에다가 이후에 매도 포인트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57.47을 맞고 나서 지금 이 이후로 이 고가 이상을 못 올리고 내려가고만 있습니다. 내려가고만 있고 금일장에 와서는 이제 57.00에 대한 저항 여부를 계속 받으면서 살짝 떨어져 주고 있는데 일단 포커스 하셔야 될 부분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베이커 히즈 굴착 장비수에 대한 부분 항상 포커스를 먼저 맞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우디 왕자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정치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뭐 80달러에 대한 베팅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슈를 잘 보시면은 선물 계약이 80달러까지 총 쌓여있는 이제 개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8,000건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가치 평가를 80달러까지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58달러까지가 이제 상한선이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상으로 치고 올리기에는 가치 평가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 와중에 58달러 이상으로 상향을 하고 싶다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베이커 히즈 굴착 장비수가 또 추가적 하락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상방으로 올라갔죠. 생산량 증가입니다. 그럼 이런 모멘텀 안에서는 굳이 매수 방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수급 균형상으로는 매도 방향 쪽이 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공격적으로 매도 추세로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이번 주까지는 지금 55달러에서 58달러 사이 선을 유지를 하면서 실질적인 베이커 히즈의 생산력을 보겠다라는 게 시장의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제가 55달러 이상대에서 매수 포인트들 몇 개 드렸는데 네. 그 포인트들은 이제 신세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매도 방향이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에는 매수 매도 포인트 둘 다 잘라서 그냥 단기적 포인트로만 베팅을 들어가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네. 횡보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격적 추세보다는. 그리고 이 이후에 베이커 히즈 굴착 장비수가 확실한 모멘텀 방향을 한쪽으로 설정을 해주면 그때 기준으로 추세를 방향을 베팅을 하시는 게 좀 더 옳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또 시장에 많은 관심이 있는 가운데 신세계를 통해서 또 전략 포인트 전달 도와드렸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시간 지난 이후에도 실시간 리딩으로 크루드 오일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AE 에너지 장관에 따르면 오펙은 원유 시장의 재균형을 위해서 감산을 연장할 것으로 예측한다라는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재료들이 일단 상승 쪽으로의 재료도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먼저 대응하는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전략 취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개장을 하고 2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앞서서 다우지수가 빠진 영향이 G 때문이다라는 속보 저희가 전달 도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배당금 축소 소식에 장중 3% 이상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속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개장을 하자마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3% 이상 하락한다? 아유,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배당금을 50% 정도 줄인다고 합니다. 이제 4분기 정도면 이제 배당 시즌인 만큼 그 부분이 많은 투자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 속보도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오펙 사무총장이 원유 시장의 안정과 그리고 감산만이 감산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G 쪽에서는 유로화에 대한 예측적인 기사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로화는 1.1725달러에서 1.1735달러 상승 전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4가지 이슈를 중점으로 지금 실시간 개장과 함께 각종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못다한 상품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전달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